이게 대통령실에서 어쨌건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이제 뭐 협치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다가 기사님 띄워주세요.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 합의 처리했네요. 오죽하면 기사 제목 요건 아니지만 어서와 협치 오랜만이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요거는 그래도 합의해서 처리했으니까 이건 뭐 잘 된 거라고 봐야죠. 근데 사실 이 법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때 뭐 윤통도 얘기했던 것처럼 독소조항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 민간인한테 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그런 거 저런 걸 합의해서 빼고 통과시키면 충분히 가능했던 법안인데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거부권 행사당했던 법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양쪽에서 양보를 서로 했으니까 그게 이제 됐고 그렇게 됐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제가 물을 안 사와가지고. 오늘 또 반가운 분들 많네요. 왕패님도 와 계시고. 오셨네. 왕패님 우리 떠난 줄 알았어. 왕패님도 와 계시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좀 이제 분위기 좋아지나 했는데 한 시간 만에 한 시간 만에 다 뒤집혔네.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김주표 의장이 뭐 내일 모레 어디를 가고 하니까 저 박모 씨가 그렇게 욕을 해대니 해야지 뭐. 아니 원래 의사 일정 뭐 안 받아줄 것처럼 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부터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했는데 자기 안 따라가겠다 의장 뭐 외국 가는데. 그 사실 그 해외 순방 가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삼아 가지고 이걸 보면 이제 이번 22대 앞으로 돌아올 22대 국회는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최상병 특검 법이 21대 때 처리하려고 할 거냐. 근데 박찬대가 어제 그저께 한 말이 21대 때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박찬대는 박찬대고 그는 22대 그렇지. 때고 현재 홍익표란 말이에요. 그렇지. 홍익표가 끝났잖아요. 배지 떨어지기 전에. 그냥 한 거야. 그래서 22대 때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다. 민주당은 역시 안 봐준다. 안 봐줘. 그런 게 없다 민주당. 안 봐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거하고 또 이제 계속 논란되는 것도 전세 사기 그 관련 그 특별법 개정안도 사실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이거 저도 물론 전세 사기 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를 하고 특히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선구제 후보상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되냐를 설명해 줘야 돼요. 선구제 후보상이 안 된단 말을 하려면 설득을 하려면 그게 왜 작동이 안 되냐를 설명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구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죠. 이게 사실 설명 능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 왜냐? 전세금 반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발행을 하게 돼요. 피해 입은 사람들. 그거를 공공에서 인수를 해.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을. 근데 얼마를 줄 거냐에 대한 합의가 없이 공정한 가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법이야? 그러니까 법이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자. 그럼 뭐 얼마로 할 거야? 30%로 할 거야? 뭘로 할 거야? 아니면 보증금 전액으로 할 거야? 뭐 그런 게 있어. 그게 없어요. 그 왜냐하면 그 보증금 관련한 이 사고 났을 때 규정들이 쫙 있거든요. 그 규정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렇지. 이걸 다른 법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다 포괄하려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공정한 가치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이번에 그 막 되게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들 제외하고도 실질적으로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는 분 뭐 피해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요 분들은 그렇게 다 해주고 나머지 분들은 또 그대로 원래 법대로 다 해야 그러니까 되고. 그 논리가 우린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안 먹히는 상황이라고. 이게 미치는 거라고. 이런 합리적인 얘기가 안 먹히는 상황.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확 간단 말이에요. 총선도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상병 특검법안은 좀 별개로 하더라도 그럼 뭐 이건 법 체계 질서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 명이 사기 당하면 다 구해주고 한 명이 사기 당하면 안 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피해를 저희가 외면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상식에 그게 안 먹힌다고. 근데 근데 이게 이런 게 진짜 잘못하면 떼법이거든요. 이미 통과돼 버렸어요. 이게 떼법이에요 이런 게. 자, 그럼 이렇게 덫을 놔. 어. 그 대통령 아니 이거는 할 수가 없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어. 이 법을 통과시키면은 이게 행정이 마비가 돼요. 그렇지. 공정한 가치를 뭐라고 할 거야. 공정한 가치. 그래서 만약에 재의결했다. 그럼 또 이제 비난 엄청 받게 그치,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너네는 거잖아.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구제해줄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약자 보호를 안 한다 이러겠지. 또. 거부권의 덫에 대통령을 가둬놓는 제도가 가능한 게 현행 헌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전세계 특별법 같은 경우도 뭐 이따 최상병 특검법 다시 하겠지만 네. 이게 또 이게 5월 말쯤에 또 다시 또 날짜 잡았다며 본회의. 거부권 행사할 거를 예상하고 네. 그걸 미리 이제 예언을 하고 그냥 잡는 거야. 29일이 임기 만료니까 뭐 하여튼 아예 덫을 놓고 뭐. 거부권 행사해라고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도 조금 어렵고 사실 대중들 입장에서는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네. 아 저렇게 피해 본 사람 구해주면 좋은 거 당연히 좋죠. 네. 아 나도 돈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데 음. 이게 법은 동일하게 작동을 해야 되거든. 균일하게 작동을 해야 돼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뭔가 우와 하면 이쪽은 딱 도와주고 혼자 힘들게 싸우는 사람 안 도와줘. 그런 거예요 지금 구조가. 난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뭐 이거 뭐 꼭 그렇게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전세 사기가 주로 이제 빌라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빌라의 전세값이 싸죠. 그렇지. 그리고 거기를 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데를 가려고 하죠. 네. 근데 여기만 구제를 해준다 하는 또 형평성이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딱 그런 그 시장의 원리상 그렇잖아요. 시장 작동의 원리상.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지는 법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세밀한 내용들을 대부분 잘 모르시니까 아 그거 좀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법률가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뭐 어쨌건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뭘 이거는 진짜 좀 난감하네요. 에휴 참. 그러니까 사실 그 김진표 의장이 그 동안에 어떻게든 뭐 여야 합의 처리하라고 해서 좀 뭐 미루고 그게 국회의장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이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제 난리가 났던 기사 좀 띄워주세요. 박지원 아 이건 그냥 GSG 개새끼라 그런 거잖아 그냥 방송에서 국회의장을 윤석열 그 김진표 박병석 다 GSG지. 그래도 5선까지 했던 사람이 이건 그냥 단순 사과하고 끝이야 이런 게? 뭐 자기 소신껏 말했다는데요. 아까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냥 소신껏 말했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음모론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정치인이 욕을 먹는 겁니다. 참 창피해요. 이거는 뭐 이게 그냥 그 자기들끼리 내부에서도 마이크 없는 데서 해도 논란이 될 만한 얘기인데. 아니 뭐 민희진 흉내 내는 거야?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어. 그러네. 그럼- 요즘에 제일 핫한 민희진. 그럼 모자라도 쓰고 나오든지 LA 다저스. LA 다저스 모자 쓰고 나와야지. 그런 센스도 없으면서 어디 가서 욕질이야. 근데 이건 진짜 근데 보면서 되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안 뽑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좋아. 그래도 좋아. 그건 개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박지원 저 의원이 저렇게 지르고 이게 내 소신이다 하니까 개딸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우리가 거기 선동에 당하고 그 작은 차이로 자꾸 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계속 기억을 하고요. 선거는 계속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네. 얘기 하면은 뭐 네. 댓글을 저는 좀 보잖아요. 다 보지 또. 희망회로를 돌리네, 정신 못 차리네. 한 분이 계속 쓰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있어. 형도 한 명 있고 나도 한 명 있어. 몇 명 이렇게 쓰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희망회로를 돌려서 뭐가 남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생각보다 오래 살아요. 그렇지. 네, 수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1년이 지금은 1년이 아니에요. 한 8개월밖에 안 돼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요. 그냥 물론 이번에 뭐 국민의힘이 총선에 지고 뭐 이쪽에서 잘못한 것도 많죠. 뭐 대통령실의 실책도 많았고 하지만 저도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저쪽에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때 뭐 오염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이걸 보면
그래서 최소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그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먹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누적된 걸 잘 기억해서 진짜 좀 정상적인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엄혹한 시절, 의석수도 없고 야당이었던 시절도 견뎠어요. 그렇지. 그래서 뒤집고 여당이 되고 지방선거 이기고 이번 총선까지 이겨서 완수를 하자 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삐끗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2018년 이후에 전개됐던 그 몇 년간의 상황보다는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지. 있기 때문에 훨씬 상황이 낫다는 정확한 메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희망회로예요? 그렇지. 그냥 제가 뭔 희망을 줬어? 희망 안 별로 큰 팩트를 희망 안 얘기했잖아. 줬어. 우리가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3년 얘기하는 있단 게 아니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3년이고 자 대통령 선거 3년 남았어요. 한 뭐 2년 한 10개월 남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선거 이겨서 저쪽이 그러는 거지. 도덕적 우위가 있습니까? 뭐 사법적으로 뭐 무슨 흠결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이걸 잘 기억했다가 주변을 설득하고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도 해 주시라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희망회로 돌려서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저희는 뭐 희망회로 돌려가지고 질 거 뻔히 알면서 여러분들 속이는 방송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제가 해서 좋을 게 뭐 있어 이 시간 낭비해가면서. 한 달도 안 된 총선 그 결과를 정말 매일매일 해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그 진짜 털끝만한 꼬투리라도 다 잡고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해체하고 있어요 요새. 맞아요. 사실 뭐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 아 이제 할 말도 없는데 그럼 방송 그만하는 게 어떠냐 이런 사람들도 아니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럴 때일수록 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형님 맨날 얘기하는 사관의 역할처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사실관계 알려드리고 다 이해시켜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야 뭔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의미로 사실 우리 총선 막 초반에 막 으쌰으쌰할 때 되게 좋았잖아요. 그때 막 저쪽 계속 똥볼 차고 막 이럴 때. 근데 그런 방송도 재밌지만 그런 방송 그냥 재밌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방송들은 정말 그냥 저희가 뭐 시간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로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영애님 오늘 하루 종일 화제였던 뒷모습만 볼 수 있는 한 위원장님 사진으로 많은 분들이 힘을 내고 행복해하는 그 마음에 참 그 마음이 너무 이쁘다 싶으면서도 마음이 참 시린 하루였네요. 한 위원장님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시든 위두훈이는 존중하고 응원해요. 그래도 아직 윤통은 미워요. 칫하셨습니다. 아 제가 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희 작가님, 작가님 PD님 요거 지금 저 기사 좀 올려주세요. 나 오늘 아까 나도 오늘 지금 뉴스 탑10부터 이거 난리래요 지금. 난리라는 게 난린 거죠. 그러니까 요거 뒷모습 완전 평상 보네. 사진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거 어딘지 알죠 대충. 어딘지 알지 나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게 뭐 어디냐 동네가 어디냐 그랬는데 그냥 다 아시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도곡동. 사는 도곡동 쪽이고 저 뒷모습이 하나 찍혔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 기사를 보고 놀랬던 건 야 팬덤이 장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팬덤의 깊이. 팬덤의 깊이. 그러니까 딱 저 사진 하나 올라왔는데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오늘 아니 뉴스에서 저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한테. 저는 이제 뭐 기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방송도 좀 나가니까 뭐 그래서 한동훈을 좋아하냐 저보고. 그래서 한동훈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저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 그래서 결국은 보수 사회, 그러니까 보수가 주도권을 갖는 사회.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 한국의 정치 세력에서는 보수가 나라를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이제 3년 후 대선 아니냐. 국회의원 그렇죠. 졌지만. 그 3년 후 대선에 우리 당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승리할 사람이 누구냐? 선수들. 선발 투수를 많이 쟁여놓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5선발까지 꽉꽉 채워놓고 그래서 뭐 공 제일 좋은 사람이 나가는 거지. 불펜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귀중한 자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왜 이 사람을 보호할 생각을 안 하느냐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막 뭐 여기 또 어떤 댓글에서 형님이 되게 중립적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한 위원장 싫어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는 더 들어보세요.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거 별 얘기를 다 해요. 저보고 뭐
저 친구가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저는 윤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부르면 그러면 가서 끝까지 정권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쟤는 친윤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또는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그 모시던 사람을 배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을 알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제 가치 기준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을 떠나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제 저기는 한 위원장 그러면 제가 싫어한다, 그 말을 하면 제가 그러면 반한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갈등이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아니잖아요. 저는 누구든 저희 당의 유니폼을 입고 또 저희 당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당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여기 다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라고 해야죠. 저희 그렇지. 나라라고 하는 건 이상하죠. 안 되는 우리나라. 거죠. 국어를 쓰는 사람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형 거의 아나운서급이야. 그러니까 환장하겠어. 막 훈계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방송에서도 전 저희 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민주당 사람도 우리 당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렇지. 국회의원 배지 단 사람 말이에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대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두 분 다 잘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뭐냐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야 뭐겠어요.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가는 거죠.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그렇지. 선은 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때문에 제가 지금 살짝 한 위원장님 뒷모습 사진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제일 핫하다고 해서 지금 댓글도 그래서 아까 다시 좀 잠깐 오면 아까 박지원 의원이 그 김진표 GSGG 던진 게 본인이 국회의장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고 싶대요 지금. 총리 왜 박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총리설 나왔을 때도 엄청나게 박영선 의원을 견제했다고. 진짜? 당 본인 왜 이렇게 남매인데. 욕심 많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야 된다는 거야. 총리는 자기인데 자기가 오빠고 여동생인데 나한테 먼저 와야지 이 개념이라고 하더라고 민주당 쪽 사람들은.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GSGG라 그러더만. 뭐 그러니까 뭐 총리를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해?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지금 자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본인이 국회의장 되고 싶어서 마이크 켜진 거 알면서 그 본인 지지자들을 향해서 외침을 준 것이다. 근데 아니 지금 다음 차기 국회의장 한다는 사람들은 다 중립은 포기라며. 그렇죠. 근데 국회의장이 중립을 안 말은. 지키면 이제 어떻게 해요 국회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과거에는요 여당이 소수여도 국회의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서로 이 국회라는 걸 운영하기 위한 어떤 방안, 어떤 운영의 묘 이런 걸 다 생각했던 여야였는데 지금은 그게 없고 그냥 무조건 약탈, 서로에 대한 저주 이런 것만 난무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딱 거기에 맞는 분들만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우 진짜 깝깝하다. 정말 깝깝해 정말. 답답하고 우라통 터지는 얘기지만 4년을 또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선택이 된 거를 뭐 그런 사람 뽑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건 바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한 저희를 반성을 하고 다음엔 안 그러도록 하겠다. 이게 여기서 끝. 더 얘기 하나 많아요. 어떡할 거예요, 의석수? 그렇지, 맞아요. 의석수가 그렇게 된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다 기록의 의미로 그 코인 때문에 민주당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은 어느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 있던데? 그런 사람 얘기하기도 싫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인간적으로 민정배도 그렇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 김남국이 그래 다시 들어가가지고 기어 들어가서 뭐 4년 후에 뭐 다시 뭐 개딸들 지지를 얻고 어디서 될 수는 있겠죠. 근데요 의원 한 번 되면 뭐 10년 합니까? 4년에 한 번씩 하고 중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의원 다 끝나고 10선을 하면 뭐예요? 아직 10선한 사람은 없지만 그렇죠.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정치해서 뭐 개딸 중에 한 분하고 뭐 어떻게 뭐 가정을 이룰 거야? 예를 들어서 그거를 봐야 돼. 남는 게 뭐냐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지. 봅니다. 저는 뭐 정치. 선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나중에 뭐 500살 살아요? 다 기억하잖아요. 요새는 특별히 또 김남국은 그렇지. 잊혀질 수가 없어. 우주 대스타를 누가 잊어? 너무 우주 대스타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긴 거를 생각하고 본인의 처신을 봐야지. 한 번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나 이왕에 버린 몸 끝까지 간다. 그건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정치를 하는 분들을 보면 약간의 뭐 욕을 해도 존경심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약간의 경외심도 있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솔직히 좀 이게 저 사람들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일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하는 약속이 법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심각해. 제가 굉장히 그 실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 주변에 굉장히 훌륭한 뭐 친구, 선배, 후배 많거든요. 정치권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 안 한대. 안 와요. 그럼 역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블루오션인 거예요. 그렇지.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면 요즘에 지금 뭐 정치는 상대방한테 저주만 하고 어떻게든 상대방 흠 하나 찾아가지고 무조건 욕하고 매장시키고 우리 이따 하겠지만 장인수 이런 인간들 보면 어떻게든 없는 거라도 막 조작을 해가지고라도 막 이렇게 만드니까 사회적으로 좀 이제 진짜 사회 공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오는 걸 꺼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같은 비유인지 보니 이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었나 막 그런 저도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야 정말 저도 매일 그걸 보기 때문에 이 정신 건강이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도 있을 그 안에 수가 한복판에 있는데 있으니까 정신 건강이 더 해로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국 문화혁명 한번 보세요. 그게 한 10년 했거든요. 60년대. 근데 그게 한 10년 가면서 나라가 거의 뭐 결단이 났어요. 그렇지. 결단이 결단이더라고. 결단. 결단이더라고. 표준어가. 그냥 작살이 났어요, 그냥. 근데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그리고 당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돌려서 등소평이 돌려가지고 덩샤오핑이 돌려가지고 그렇죠, 나라를 덩샤오핑이. 요 정도까지 갔잖아요. 시간이요 20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걸 다시 돌리는데. 되게 빨리 한 거네. 네. 그때 말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뭐 그렇지. 미국에서 나온 이론을 강의했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교수를 때려 죽이고 그렇지. 그런 게 막 있죠. 10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문화혁명 때는 그 한 10년 세대가 학력이 완전 중간에 푹 꺼져요. 그래서 중국 지도자의 나이가 강택민, 장쩌민 다음에 후진타오, 그러네. 호금도 사이에 나이 차이가 한 20살 나요. 여기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그 뭐 제대로 저출산 여서가 아니라 학력이 안 되는 제대로 거예요. 배울 수가 요 10년 사이에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제대로 된 거 가르치면 때려 죽이고 이러는데 뭐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돼야 되잖아요. 한국은 변화가 빠르니까 기다려 봐요. 여기서부터는 희망이랍니다. 이제 살짝 기다려봐요. 근데 막 무서워가지고 저도 기다려 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요거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우리 요거 하고 이제 최상병 특권 가기 전에 지금 5월달에 가정의 달이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이 더산삼 브랜드에서 저희랑 광고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먹고 있고 희성형도 먹고 있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저게 한 뿌리 분 사포닌이 한 병당 3,000원대 빅세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 위에 고정 댓글 있거든요. 가정의 달이니까 본인 건강에도 좋고 또 지인 부모님들 선물 드리기 참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사신 분들 중에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요. 형도 하나 먹을래요? 여기 안에 이게 들어 있어요. 요게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하루에 하나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서 이렇게 돌려서 먹으면 됩니다. 이게 되게 쉬운데 막상 사 보면은 그리고 안에 여기 어떻게 따면 되는지 안에 다 친절하게 들어 있고요. 여기 그냥 뚜껑만 열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많이 구입해서 드시고요. 저도 하나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 드셨구만. 아침 안 먹고 나왔어요. 급해가지고. 저도 하루에 하나씩 꼭 먹는데 먹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꼭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 잠깐 볼게요. 돼지맨님 30대 중반 대구에 나 얘기하는 줄 알았어. 순간 요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대구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사내 정치 동호회 7인 중 7명 모두 진짜 슬픈 얘기입니다. 현 정권 지지 철회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현 정권과 친한 원내대표 선출되면 민주당 뽑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구에서요. 대구 부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당내 분위기 전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얘기는 많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꼭 보고 느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이따 저희 이철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철규 의원 그 얘기 좀 할게요. 이따가
에버그린님 한 전 위원장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이나님 또 일본에서 보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맨스테이님 대놓고 사회주의 주장을 못하니까 체제 내에서 가능한 이행기적 강령을 내세워야 하는데 그게 기본소득이다. 한신대 명예교수 강남은이 한 말입니다. 저 말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22년 대선 후 기본소득 밀어붙였으면 이겼다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사또 주변에 있는 자들의 사상적 기전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걱정됩니다. 이경선님 나라가 정상이 되려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터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법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공직선거법은 의무적으로 1심 6개월, 2심 3개월, 형 확정 3개월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나라가 정상이 아닌 것 같네요. 물론 저게 이제 훈시 규정이라고 해서 재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의무 규정은 아니긴 합니다만 되도록은 빨리 해야죠. 그리고 대부분 빨리 끝내요. 근데 그 한 분은 지금 계속 저렇게 질질 끌고 계시니까 엊그저께는 또 몸살 걸렸다고 오후 재판. 아니 그럴 불어했어 불어. 경우가 있어요? 나 처음 봤어. 처음 봤어요? 대통령이랑 그 얘기 2시간 잘하고 몸살 걸렸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잘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거를. 이경선님 나라가 정상이 되려면 했고요. 미리님 희성님 성부님 정치화사 잘 보고 있어요. 22대 국회를 보니까 답답합니다. 똥볼 겁나게 많이 차게 되었어요. 이재명 재판 리스크 덕분에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영원히 야당이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1심 판결이 뭐라도 나오기 전에 뭐라도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너무 빨리 하면 또 안 돼. 준비를 못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면 또 잘못하다가 또 지문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돼 버렸는데. 네. 그래서 200석이 안 돼서 이재명 그렇지. 표정이 우그러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만기 대선을 주장하면 돼요. 만기 대선, 저긴 조기 대선, 여긴 만기 대선. 만기 대선이야. 근데 오늘 이제 만기 대선 좋네요. 만기 대선. 오늘 사실 진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까 했던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네요. 민주당의 의지예요. 합의 처리는 없다. 선택적 합의 처리. 국회는 내 맘대로. 그러니까 뭐 어쩔 건데 뭐 이런 거죠.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하면서 그래도 좀 약간 변화가 있을라나 했는데 역시나더라고. 근데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갖고 계시기도 한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일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형님도 예상하시겠지만 기사 좀 올려주세요. 거의 70% 정도가 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되지.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공수처는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쟤네들이 만들었잖아. 이런 거 하라고. 그리고 공수처 요즘에 열일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 근데 소환조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사 결과도 전혀 보지 않은 채 특검을 밀어붙이자 하는 거 속내는 분명히 알겠어.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겠고.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대중들의 감성을 생각하면 어쨌건 젊은 병사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어쨌건 무언가 매끄럽지 못했고, 그죠? 그러면 그냥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네? 어려운 질문이니까 하는 거죠, 저한테. 미리 야, 너무 훅 들어갔지. 이게 뭐야 이게 칼춤을 갑자기 놓네. 이거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자, 두 가지잖아요. 네. 자, 최상병이 숨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느냐에 대한 수사가 하나 있고. 그렇죠. 또 누가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되느냐가 하나.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경찰에 수사해달라는 수사 의뢰가 가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그렇죠. 누구를 빼고 어쩌고 저쩌고 이 두 가지잖아요. 자료를 지금.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그죠. 그 과정.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두 번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대중들은. 대중이 구분을 할까 모르겠어. 굳이 말하면 뭔가 지금 책임을 A, B, C가 져야 되는데 B, C는 빼. 근데 그게 마치 대통령실에서 뭔가 외압이 있어서 한 것처럼 민주당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아니면 그래서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를 그러니까 하는 것도 저도 방법이지 않을까. 뭐 모르니까 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니까 하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뭐 민주당 주장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글 빼라고 했다. 그래서 아. 경로를 해서 빼라고 해갖고 이렇게 내려가서 그렇지. 이렇게 경로 해갖고 경로. 했다는 거. 여기서도 경로가 나오더라고. 그걸 어떻게 그런 상상까지 가는 것까지야 뭐 민주당이 그러다 치는데 음. 이게 특검 가지고 그걸 밝힐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어떻게 밝힐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밝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백. 자백이지. 근데 이게 공수처에서는 자백을 안 하고 특검을 하면 자백을 할까? 안 하겠죠. 연결고리가 없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특검이라는 거를 너무 사랑하죠 민주당이. 너무 사랑하죠. 모든 거 특검하지. 뭐든지 공수처 만들고 아예 그냥 특검청을 만들으라고. 그게 공수처 같았는데. 근데 공수처 그건 뭘 또 만들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도를 자꾸 만들어서 정치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는 게 어디까지 가겠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최상봉 특검법을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그 내용 뭐 특검법이 통과돼서 뭐가 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이게 벌써 당에서 용산에 거부권을 건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했어. 과연 지금 114석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20대 국회잖아요. 재의결을 해서 막으려면 쟤네들이 다 나온다고 치고 우리가 100석 그러니까 100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최소한. 그러면 100표. 그 여유가 14개밖에 없는 그렇지. 건데. 슬롯이 14개밖에 없어요. 이거 만약에 무너지면 막 안 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그 막 떨어진 사람들 나 막 이제 뭐 비례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나 이제 뭐 임기 끝나고 안 가. 기분 나빠. 뭐 이런 사람들 오늘도 뭐 기권한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이거 될까? 그러니까 오늘 김웅원은 가서 찬성을 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게 막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좀. 아니 뭐 맞긴 하겠는데 야, 그 이제 민주당이 간 볼 것 같아. 몇 표냐? 딱 보고 그래 22대 땐 되겠다. 아 그럴 수 있지. 108. 게다가 봐요. 지금 예를 들어 초선 아무리 21대 국회가 뭐 저희 당의 뭐 전력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4년 동안 달궈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초선은. 아 그렇지. 4년 동안 재선 처음급 초선이 됐어. 그렇지. 그 초선과 22대 이제 막 들어온 햇병아리 초선하고 다르잖아. 그렇지. 이런 것도 보는 거야. 이게 강도를 보려고 이번에 21대 때 한 것 같아. 아주 무서운 시나리오죠. 우리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그냥 차라리 저걸 받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실에서 받아?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이게 큰 문제가 이게 만약에 그런 거예요. 특검을 거부하면 일반 대중들의 관점은 뭐가 있네, 구리네, 구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최상병 특검에 대한 찬성이 여론이 거의 7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수에서도 굉장히 많이 찬성을 하는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군인이 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고가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최악이 이걸 것 같거든. 거부권 행사했는데 제의되는 거. 그건 진짜 통과.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참. 지금 그게 현재 최고야. 상황 자체가, 그리고 여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론에다가 뭐 안철수 의원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한번 했었고, 그런 의원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좀 달라요.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좀 문제 있는 게 진짜 많은데, 최상병 특검은 또 굉장히 사람들이 심플하게 아니 그냥 젊은 병사가 사망했는데 이거 진상을 밝히고 뭐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자는데 왜 거부하지? 사실 이것도 사실 총선에 영향을 미쳤던 게 호주 대사 임명 때 네. 그때 이게 더 떴잖아요, 이 네, 이슈가.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좀 대통령실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는 좀 지적인데 들어요. 뭐 대통령실의 결정에 대해서야 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걱정이에요. 어렵죠. 이게 22대 국회에서 21대에서 마냥 막는다고 해도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22대 또 할 거란 말이지. 또 하지.
저기는 지금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회기 바꿔가지고 계속 저-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좀 다른 국면이거든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미 총선용으로 썼기 때문에 음. 그거보다는 여기에 더 할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주장하는 조기 대선을 향한 치트키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고 형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잡아서 뭔가를 하려는 거지. 대통령 뭐 탄핵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죠. 100%죠. 근데 사실 이제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니까 아무리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없는 거를 있다고 만들진 못하거든요. 우리나라 현재 시스템으로는. 민주당은 뭐 하나라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력 너무 괴로우시다. 제가 너무 괴롭다. 이게요. 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형님은 또 완벽하게 마음대로 못 하니까. 미치겠다 진짜. 제가 진짜 이게 너무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뭐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제 주변에 보수들이 많이 그래요. 그걸 왜 반대하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자꾸 이걸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수 내부를 흔들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보수에서 반반 갈리거든. 그래서 여기선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백변 얘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좀 대승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저쪽이 하면 무조건 반대. 그럼 저쪽이랑 우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봐요. 저희 쪽에서 내세우는 거부의 명분이 음,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음,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데 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결론도 안 났는데 왜 해? 특검을 하는 게 말이 돼요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는 절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실질적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 대중은 아니 뭐 모르겠고 그래서 뭐 결론은 뭐 뭔데 왜 자꾸 막아 뭐 이렇게 경찰은 나가는 수사도 거예요. 지지부진한 것 같고 딱 이 또 히스토리가 있거든. 그 센스가 좀 저는 아쉬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안에 뭔가 독소 조항이 있다면 독소 조항을 어떻게든 좀 바꿔서 갑시다라는 쪽으로 만약에 전향적으로 돌았으면 민주당도 저렇게까지는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그냥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공수처 도대체 왜 만들었으며 그 제가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뭐냐? 이건 충분히 되는데. 딴 방송 가서 민주당 팬한테 계속 이제 시간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니 좋은데요. 그 공수처 왜 만들었어요? 계속 그 얘기를 했어. 공수처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 공수처가 수장이 없기 때문에 뭐 공수처에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들이 임명한 김진욱이라는 초대 공수처장이 3년 동안 맨날 뭐 기도하고 뭐하고 하다가 공수처를 초대 기관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대로 안 해서 공수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렇고 이제 와서 공수처 못 믿겠다고 특검을 하겠다면 적어도 그러한 공수처를 만든 거 더하기 그러한 공수처장을 임명했던 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걸 먼저 얘기해야 되지. 이러면서 한 3분 끌고 그냥 신박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근데 지금 그거밖에 없잖아. 그거 이게 그렇게밖에 말 못해. 대중들한테는 절차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건 안 먹혀요. 안 먹히지. 지극히 진짜 법률 전문가스러운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대중이 뭐 무슨 절차가 그 뭐? 아니 그래서 왜 그랬는데요? 진짜는 뭐예요? 뭐 책임자는 어떻게? 근데 왜 그랬어? 이거잖아요. 그렇지. 단순한 문제입니다. 저도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럴 일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되고 또 그 국방장관을 다른데도 왜 또 대사로 그래서 런종섭 돼버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때도 얼마나 쉴들 쳤습니까? 형님 되게 힘들어했죠. 내가 알아요. 진짜 힘들어했던 호주까지 직항도 있는데 그걸 못 믿냐 막 이러면서 별소리 다 했지. 그러니까 저는 줄 건 주고 그래서 여기서 딱 털면 오히려 대중들의 생각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윤통의 경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바람에 더 커진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깔끔하게 털고 가는 거 어차피 이거는 그걸 뭐 어떻게 입증해? 그죠? 똑같아.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똑같아요. 이건 결국
자백하고 그냥 그때 통신 내역 하나 정도 가지고만 지금 계속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유재은 법무관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공직기관 비서 이시원 공직경 비서관하고 이제 그 당일날 통화를 했다. 저 기록 가져온 당일날 통화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건데. 그 유재은 관리관이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포인트들의 전원하고 통화를 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소환돼서 막 영장을 친해 만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영장 친다고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뭔가 진술이 나오면 제가 볼 땐 공직경 비서관도 소환이 불가피해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용산의 다른 비서관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연루가 됐다. 그렇지. 그럼 이제 특검 저 어떤 분이 안경 쓴 진행자 좌파냐 그러는데 저 이게 흑백 논리로 그냥 이쪽 저쪽 나누지 마세요. 여기 그런 분들도 가끔 들어와 계시긴 하던데. 좌파의 뜻을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저의 왼쪽에 있다고 좌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면 우리가 좌파면은 우파는 어디 좀 많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파. 그럼 거의 뭐 야인 시대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괜히 대중들한테 또 많은 보수 지지자들한테도 뭔가 숨기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다, 안 좋다. 저는 그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트로트방님, 트로트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네, 두 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맨스테이님, 저는 사또지로 가서 똥침 놓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 저분. 그러다 재판 못 나가요. 큰일 나요. 그러다 또 저 똥침 때문에 재판 안 나가요. 기한이 이게 상실을 안 당하려면 근데 맞아요. 저 말 되게 무서운 말이다. 3년밖에 없다고. 3년도 아니야. 사실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금방 가요. 우리 대선 이긴 게 2년 훨씬 지났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저의 한 일환도 이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처리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깨연님, 야당은 노답이니 선관이라도 이게 계속 패고 또 패서 갈아엎읍시다. 아주 요즘에 뭐 선관이 무슨 취직 그 관련해서 또 말 많더라고요. 선거 관리 업무는 뭐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너무 얄밉죠. 근데 그거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소한 우리 저희 정치와서 와서 왜 둘은 이 명확한 부정선거를 또 왜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느냐 뭐 이런 누가요? 댓글에 그래요? 꼭 있어요. 한두 분씩.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렇게 혹시 믿으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오시면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우리가 여당인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하냐고. 나 진짜 너무 신박해. 그거는 저 청담동 술자리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당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정답 맞습니다. 민주당이 자기가 여당이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자꾸 야당 코스프레하다가 정권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문띵 스타일님, 국힘 양반적으로 정치해봐야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깔 땐 정확하게 까세요. 화가 납니다. 민주당 강경들 떠드는 거 너무 보기 싫어요. 저는 까잖아요. 까죠. 근데 이렇게 깠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대로. 본회의 장에 못 들어갈 뿐이지. 부스엉만 나오네. 부스엉. 송미경님, 와우. 왕팬 찐팬입니다. 두 분 역시 팬. 왕팬의 찐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